그리고 저기 몇 개 계속 저기 뭐 몇 달이 돼서 뭐 타고 해야지 이제 주차장이 비는 데도 생기고 그런 빈자리에 또 다른 자전거가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 자전거가 안 나와버려요.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총 916km.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87.2km나 증가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5만 2,600명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후로 4년이 지났고 그 숫자는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교통수단으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자전거 관련 정책과 관리,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들의 시민의식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 자전거는 끊임없이 생겨나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은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늘어나는 자출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단순 레저용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오래전부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크게 늘어 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따로 시간을 내시기가 힘드니까 두 번째는 교통 정체나 또 교통편의 어려움, 뭐 혼잡함 그런 것을 좀 해방하시고 싶은 분들이 약간 시간이 투자되더라도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도 인프라가 많이 좀 개선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를 추정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 그중 330만 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4대강 때문에 레저용으로 수요가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자전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서울시의 따릉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원시의 누비자라든지 뭐 이런 공공 자전거들도 많이 왔고 자전거 타는 거를 전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서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본격적인 자전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게 어떤 개인의 건강에도 향상이 되고요. 실제 연구학적인 결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30% 이상이 더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자동차 인구가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강동 바이크 스쿨이라고 안전교육 체험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 고덕동에 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뭐 이동 수리, 뭐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그리고 그밖에 방치 자전거 수거 관리 등 그리고 또한 자전거 자가정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여전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안전적인 문제, 두 번째는 불편함이요. 그 불편함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으니까 차도를 이용해야지 되고, 인도로 갔을 경우에는 보행자하고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전거가 빨리 가려고 왔는데 굳이 내려서 걸어가야지 되고, 뭐 그런 문제들, 또 자전거를 뭐 보관한다든가 도난이라든가 그런 거에 또 신경을 써야지 되고,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보관, 뭐 환복이나 샤워, 뭐 그런 문제들의 불편함이죠. 자주 이용하지 않아 방치되는 자전거와 인도에 불법 주차된 자전거는 여전히 많은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뭐 사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실증을 느끼셔서 그냥 버리시는 경우도 많고요. 인도에 가로수가 있다 그러면 인도에 이제 솟아있는 가로수에다가 자물쇠로 자전거를 묶어놨다. 그럼 통행에 당연히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 민원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자전거를 묶어놓으면은 안 된다고, 그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하철역 근처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심 곳곳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방치 자전거로 인해 정작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각 자치구에선 정기적으로 폐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그 수를 줄일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33,731대에 이르렀습니다.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거리로 나가 확인해본 결과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자전거 보관소마다 녹슬고 쓰레기가 쌓인 방치 자전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어쩌다 한번 운동하려고 사신다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운동할 때를 위해서 자전거를 샀는데, 그렇게 산 분들이 뭐 그걸 출퇴근에 이용할 일도 없고,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환경도 안 되고, 그 운동은 또 몇 번 하다 보면 질리고 재미없고 힘들고 이러니까 뭐 안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자전거는 그 주차장에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죠. 시민들한테 직접 들은 건데, 자전거를 더 이상 타기 싫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이제 버리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인이 있고, 가장 근본적인 건 어떻게 보면 좀 시민 의식이 좀 낮은 부분도 한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 처분할 수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수거해오고 있는데요. 방치 자전거가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역 주변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주변 이런 데 방치 자전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치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 발견되거나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 자진 이동 계고 이제 안내문을 붙여놓고,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상 그대로 있으면은 저희가 그 이후에 강제 수거해서 나중에 또 이제 주민들께 공고도 하고,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강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자전거는 모두 다 그냥 폐자전거로 그 고물상에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 자전거 수리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괜찮은 자전거는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중고 자전거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은 또 자할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방치되는 자전거는 늘어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총 52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 쓰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가는 게 많아.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난 아침에 새벽 여기 3시 반에 받았다가
지금 퇴근하고 오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 보름은 돼요. 지금 보름이 넘어요. 뭐 저기 있는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요. 특히 사무실이 몰려있는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에 거치되는 272곳뿐이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강행하고 그로 인해 일반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의 경우에는 뭐 법이 되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면적이 뭐 몇 센치에서 몇 센치가 돼야 된다는 둥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주차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거든요. 뭐 속도나 뭐 안전에 대한 법률은 좀 있을지언정 주차 관련된 그런 법률도 제도 하에 관리를 해야지 그런 주차 문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정책과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등록제인데요.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관리해 방치 또는 불법 주차 자전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의견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몇 개의 자치구 정도이고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인데요.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동차처럼 자전거에도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의 사진이나 특징 등을 전산으로 입력한 후 자전거에 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건데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면 도난된 자전거 회수율도 높아지고 방치된 자전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자전거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단 방치되는 것들에서 어떻게 뭐 주인을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는 사례가 생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라던가 뭐 이제 자전거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동구, 양천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호응도는 다릅니다. 그중 노원구는 자전거 등록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올 1월 달까지 통계로는 36,878대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 시행은 201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경찰서 저희가 연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경찰하고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도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가 있지만 그 유형무실한 그런 제도여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다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후발주자인 강동구는 적극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자전거 등록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경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뭐 등록하는 비율이 워낙 적고 뭐 주민들 뭐 이렇게 자전거 소유하신 분들의 뭐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등록에 대한 인식률이 좀 뭐 낮아가지고 뭐 거의 유명무실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한 장소에서만 뭐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시 전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뭐 이용하는데 뭐 등록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계실 테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개선할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등록제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저는 등록제 자체에 좀 회의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GPS 모듈을 박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 비용 같은 거는 또 어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며.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 카페도 등록 게시판이 있어요. 자기가 자전거를 사고 그러면 거기다 등록을 해놔서 분실이 되던가 도난을 당했을 때 찾았을 때도 그 자전거가 내 자전거임을 입증을 해야지 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제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책임감도 가지실 수 있고 또 안심도 하실 수 있고 부수적으로 등록돼 있는 자전거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 주시면은 더 좋고요. 뭐 자전거 보험을 들어 주신다든가 등록돼 있는 자전거는 등록돼 있는 자전거의 운행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등록제를 개인이 등록을 해놓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시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자전거가 많다는 건 자전거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방치 자전거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전거 도로와 같은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자전거 도로와 같은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등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궤도장 붙인 다음에 뭐 언제 뭐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뭐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치우고 새 자전거가 들어온다 한들 그 자전거 또한 방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전거를 자주 탈 수 있게끔 그 환경. 네, 결국에는 모든 얘기가 거기로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무조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자전거 탈 환경의 조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생기면 방치되는 자전거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게 보다 좀 명확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뭐 자전거 등록제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지금 발의는 된 상태인데 좀 아직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 발의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자전거마다 다 차대 번호가 다시 생성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단 자전거 보험 자체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처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노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뭐 합의금 이런 것들을 이 보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거죠. 노원 구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다른 사람 뭐 타구민이 탔는데 노원 구민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노원 구민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법률상으로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뭐 정지를 한다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뭐 깜빡이를 켜듯이 일단 자전거 이용자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수신호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수신호에 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관련된 지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시민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직접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한 방향에서도 자전거 안전 교육을 보다 확고히 좀 자리 잡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자전거 출퇴근 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회사 자체에서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에 대한 뭐 상장이라든가 어떤 각종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자전거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가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부 이제 관공서 같은데 특히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행정을 집행하거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타다 보니까 이게 훨씬 정책적으로 기여가 되는데도 큰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내에도 뭐 관공서, 기업 등에 이제 그런 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보다 실용적인 정책, 안전한 인프라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 표현을 하실 때 자전거 타는 사람, 운전자, 보행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된 공간을 나눠 쓰고 또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일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입장일 수도 있고 보행자의 입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입장일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자전거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내가 어느 사람도 될 수 있는데 꼭 한정된 데서만 하고 운전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전거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식구가 자전거를 탄다 아니면 나도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배려를 하는 게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실시해온 유럽,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일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고 레저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과 법 제도가 필요하고 더불어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자 배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모두의 바람대로 서울이 보행 친화적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